네, 섹터 플러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원전입니다. 원전주 그동안 좋은 뉴스가 사실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체코 원전 우협 대상자 선정되고 나서 정부가 특별법을 개정하고 있다. 이 뉴스도 있었고, 미국에서는 재가동을 할 거다.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공급 계약 체결했는데 여기에서 또 원전주가 AI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도 떠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호재 뉴스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쭉쭉쭉 올랐었던 원전주의 시절을 지금 다시 기대해봐도 되는 건지, 지금 원전주는 어떤 구간일까요? 어떻게 나왔어요, 강 대표님? 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을 것 아, 같은데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네. 원전 이슈가 지금 계속해서 되는 게 대통령이 이제 체코 순방할 때 이제 원전 협상 체결해서 올 거다.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기대 있었습니다. 네. 있었는데 결국 이번에 체코 쪽에서 얘기한 게 웨스트하우스하고의 문제가 해결돼줘야지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약을 확정 못 짓고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또 동남아 순방에서 필리핀 가서 우리가 이것저것 좀 차관도 지원해주고 할 테니까 이제 원전 쪽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뭔가 될 것 같은데 실제 결과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성장성이 있겠죠. 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하는데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맞는데 현 정부가 추진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사실 뭔가 결과가 아직까지 신통치는 않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슈에 따라서 그냥 한 번 움직이는 트레이딩 종목 이거 외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는 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모멘텀은 역시나 체코인지, 그렇다면은 체코 본계약 체결까지는 모아가는 전략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전 이 수주가 된 게 기간 자체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개 업체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 떼입니다. 다 떼어서 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원전 수주가 하나가 아니라 연달아서 또 나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굉장히 매출이나 이익이 커지는 케이스인데 그렇지 않고 단 하나 정도만 됐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시작이 돼서 계속 늘어난다 했을 때는 긍정적이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게 크게 기업의 이익의 증가라는 거는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 모아간다 그랬잖아요. 네. 장기 투자잖아요. 여기 시청자분 중에서 장기 투자 거의 안 하실걸요? 그래도 아무래도 사실 7월 되기 전까지는 체코 원전 수주 소식에 원전주들 또 시장에서 굉장히 안 핫했기 되면요. 때문에, 근데 그때 포트에 이제 담았던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응 전략은 현재로서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원전은 국내에서 정부 정책이 얘기한 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임 정부나 현 정부나 둘 다 그때 당시의 유행에 따라 합리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때는 일본의 원전의 사고로 보니 전 세계가, 유럽이든 전 세계가 야, 원전 다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시대였어요. 동일본 그 지진 나서. 지금은 최근에는 전력이 부족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그렇게 투자함에도 부족하니 원전을 유럽이든 미국도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나온 거예요. 그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전 사람은 앞으로는 계속 됩니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왜? 전 세계가 전력 부족하니까요. 그 상황에서 재생 에너지만 갖고 태양광 풍력 갖고도 부족한 걸 누가 느꼈어요? 유럽이 먼저 느꼈단 말이에요. 유럽이 먼저 풍력이든 태양광이든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거를 체감하고 있으니 원전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할까. 산업에서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까. 결국 이것도 뭐예요? 수주 기업이니까 수주가 핸드폰 맨날 팔리고 자동차 팔리듯이 소비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도 아니고 점친 것처럼 어디 가면 된다. 수주 모멘텀은 언제 나올지 제가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고 어느 투자자도 몰라요. 그걸 미리 알면 뭐예요? 내부자 정보로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은 수주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라는 환경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근데 그 수주라는 산업이 부침이 많아요. 중간에 좋은 소식도 안 좋은 소식도. 그럼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보수 언론 쪽에서 나오는 칼럼의 내용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진보 쪽도 있고 신문을 많이 보는데 그중에 칼럼이 나온 게 보수 쪽이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그 신문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줄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건 팩트거든요. 농축 우라늄이 저는 이제 거기서 칼럼인데 농축 우라늄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고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대부분 수입이에요. 전 세계 절반 가까운 게 러시아에서 농축 우라늄이 생산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뭐 했어요? 유럽에서 가스 중단. 이제 러시아 안 받을 수 있어라고 연말까지 얘기하니까 농축 우라늄 판매 안 하겠어. 휘토리 판매 안 하겠어. 이런 식이 나오거든요.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제재를 해버리기 시작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악재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아주 디테일한 최근의 뉴스들인데 이런 것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원전 수주 나왔으니까 체코 원전만 바라보고 우리 박나연 앵커님처럼 네. 혹시라도 장기 투자 좋아. 체코만 발표하면 돼. 나 모아가. 그러다가 안 하면 어떡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농축을 아니면 지금 러시아에서 제재한다는 얘기 원전 관련주 관심 있는 분 다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인데 모르셨던 분도 아이고야 그랬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싶어요. 원전이 무조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원전주에 대한 산업 환경이나 정책 환경이 수시로 바뀌고 변화가 되니 이런 부분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모멘텀이 상당히 부재하다. 왜? 원전 뉴스가 별로 없어요. 대통령 비행기 타고 왔다가도 주식이 별 반응 안 해. 그럼 지금 모멘텀이 없고 수급이 약화되니 지금은 뭐 트레이딩의 관점에서는 급하게 서두르거나 급하게 좀 관심이 갖거나 핫하지는 않은 관점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해외 수주 기대감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환경 자체는 계속 열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또 댓글에 또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그동안 참 탈도 많고 말도 네. 많았던 대장주였죠. 두산 네. 에너빌리티 앞으로 전망은 그러면 어떻게 바라보세요? 강재한 파트너. 제가 그 두산 에너빌티 이거 수주 발표 나와서 급등한 날, 네. 그때 무너진 날, 그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냥 관심 갖지 마시라고. 근데 갖고 계신 분들이야 지금 대응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근데 신규는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왜 대응하기가 어렵냐면 차트를 좀 잡아주시면 바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두산 에너빌티가 딱 그 중간 마디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아래로 한 번씩 크게 튀었던 자리에 중간 자리인데 문제는 얘가 위로 간다 했을 때 지금 매물대 여기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빌티는 19,000원 초반 자리대 자체가 지금 넘어가기도 어렵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안착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까다롭다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이슈 모멘텀이 들어와서 이 라인대를 넘어간다면 다시 한번 21,000원이라는 자리대를 그나마 볼 수 있다는데 단기적으로는 최대치는 21,000원 생각하시고 그렇다 밑으로 좀 던질 거냐라고 생각하면은 네. 밑으로 또 던질 이유가 없이 조금씩 저쪽 높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두산 에너빌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서 볼 수밖에 없는 영역인 거고 그런데 신규로 간다 했을 때는 모멘텀이 없으니까 모멘텀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모멘텀이 현재 예상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볼 때는 당분간 좀 위가 막힌 종목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로서는 홀딩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신규 진입은 약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